확인 설명서. 자, 확인 설명서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물건 다 조사했거든요. 이 물건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확인 설명서 써야 되거든요. 확인 설명서는 무조건 시험 나와요. 근데 이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또, 토지 확인 설명서 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그래서 확인 설명서 종류는 몇 가지 종류? 그럼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요, 적어요? 몇 페이지까지요? (445페이지) 예, 되게 많죠. 자, 이걸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있겠어요? 못 넣어? 넣어야 돼. 무조건 넣어야 돼. 근데 되게 쉬워요. 이게 되게 쉬워요. 저하고 같이 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연구해봐요. 이거 주거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걸 완벽하게 해놓으면 80%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80% 공부가 끝나고 나머지는 비교만 하면 돼요. 비교. 그러면 이 비교를 하려면 일단 주거용 확인 설명서가 공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용만 할 거예요. 주거용 건축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427페이지부터 그 400 몇 페이지까지요? 432페이지까지 1페이지까지 이것은 이제 이게 확인 설명서를 풀어서 해설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봐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식을 같이 보면서 공부한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서식을 바로 보세요. 그 434페이지. 434페이지 확인 설명서 1 서식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서식을 봐야지 앞에 그 해설해 놓은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식을 보고 바로 공부를 해야 돼요. 서식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 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거용 위주로 공부를 해 놓으면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434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단독 공동 매매 임대 거래했던 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식이 뭐가 있는가를 익히라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자료에서 거기 위에 근거 자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설명할 때 그냥 하라 그랬습니까?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그럼 근거 자료가 뭐냐? 등기 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지적도 임야도 있어요? 거래했던 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아니, 제시했던 것만. 토지대장 제시하면서 설명했으면 토지대장 체크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대상물로 상태 자료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벽수일이잖아요. 그럼 이걸 뭘 적어? 아니, 그 벽수일 적으면 옆에서 웃기다래. 웃기다는 게 아니라, 까라래, 까라. 그래서 이제 거기 적으세요. 두 가지를 적을 거예요. 자, 그 네모 안에 빈칸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적으세요. 어디다 적고 있어, 지금? 434페이지 하고 있다니까. 434페이지, 확인 설명 자료 두 번째 칸에 대상 물건 상태 자료 요구사항이 있죠. 빈 칸에 여백 있잖아요. 1번, 그리고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이렇게 적으세요. 아직도 해먹고 있어.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 이렇게 적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벽수일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벽면 균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 개공이. 그러면 의뢰인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냐 안 했냐? 이해되세요? 문장을 만들어 적으면 돼요. 2번 그랬고, 동그라미 2번.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사실을 기재. 이렇게 적으세요.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사실을 기재. 자료 요구 및 그 불응 사실을 기재. 적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불응했으면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기재하라고 기억나요? 여기다 기재한다고. 문장 만들어서 또 부릉부릉 그렇게만 적어놔봐.
그렇게 적어놓으면 또 웃기다래. 저 개공 웃기네. 막 그래.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적었어요? 자료 요구 및 그 불응사실 기재. 그렇게 적어놨어요. 자료 요구 및 그 불응사실 기재. 그러니까 병명 균열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안 가르쳐 준 거, 그런 사실을 이게 안 가르쳐 줬다고 문장을 만들어서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번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이게 이제 로마자거든요. 1번 이걸 로마자라 그래요. 이거 1번이 기본 확인사항. 자, 오른쪽에 보면 2번 있어요. 로마자 2번. 뭐라고 했어요? 세부 확인사항. 3이 있어요. 로마자 3. 이것이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이거 이제 시험 자주 나와. 크게 분류한 것이. 이게 시험이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이 많아요. 딱 보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암기하려면 기본 확인 사항을 암기해야 돼요. 세부 확인 사항이. 그렇지. 이제 머리 돌아간다. 세부 확인 사항 암기하기 낫겠죠. 나머지 다 기본으로 때려버리면 되니까. 보수야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보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세부 확인 사항을 어떻게 암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벽수 1, 벽수 1 공부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다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벽면 도배. 이거 거기 몇 번에 나와 있어요? 11번. 자,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이거 몇 번 나왔어요? 10번. 자, 그 다음에 일조량, 소음, 진도. 이거 어디가 나왔어요? 12번. 자, 그러면 이게 벽수일이잖아요. 따로 공부하지 말고 우리가 벽수일 공부 많이 했으니까 벽수일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자료 요구도 한다고 했죠.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9번이 뭐냐면 9번 실제 권리관계 있죠. 실제 권리관계 밑에다 제가 미공식 권리라고. 그 미공식 권리가 뭐예요? 등급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 권리. 그리고 물건 있어요. 이걸 이제 미공식 권리. 권리 및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확인사항은 다 끝났네. 벽수 1, 2야. 미공식 권리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겠네. 벽수 1은 다 외워놨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벽수 1을 앞에서 외워놨으니까 벽수 1, 미가 다 세부야. 벽수 1, 미. 이제 실제 권리 관계가 미공식 권리다고. 미공식 권리.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이 뭐다? 벽수 1, 미. 세부 확인사항이 뭐다? 벽수 1, 미. 그러면 나머지는 다 기본이야. 이제 앞으로 기본, 뭐 조세도 기본, 예정 금액도 기본, 등급에 나온 권리는 또 기본이야. 미공식 권리는 세부지만, 환경 조건은 세부지만 비선호 시설은 또 기본이야. 이해됐어요? 남의 다 기본이라니까. 이제 앞으로 배울 것 중에서 보수야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시험 자주 나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이게 시험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세부 확인사항만 외워보세요. 벽수 1, 미. 뭐 우리가 벽수 1 외워놨으니까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하면 돼요. 근데 벽수 1, 미는 외워놨는데 제목이 큰 걸로 나오니까 또 뭔 소리인지 몰라. 이건 큰 제목이 뭐예요? 벽면 도배죠? 큰 제목. 이건 내외부 시설물 상태. 그리고 이것을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이라 그러죠? 이것이 이제 실제 권리관계. 자, 아니, 미공실은 외워놨는데 또 실제 권리관계 나온 게 또 뭔 소리인지 몰랐고, 못 풀어. 됐어요? 예. 자, 이거 벽수 1미, 큰 제목. 이건 다 세부 확인 사항들이에요. 끝. 그러면 이제 기본 확인사항 하나씩 분석 들어가 볼게요.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란 있어요? 이게 기본적 사항이잖아요. 자, 토지는 뭐가 서식화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서식화되어 있다는 거 눈에 딱 익혀야 돼요. 소재지, 면적지 세 가지. 그러면 이걸 이제 작성 방법을 또 알아야 되는데 뭘 보고 작성하면 돼요? 그래, 그 토지 밑에다 적어. 토지, 대장, 등까지 적었어요. 토지 밑에다 적으세요. 토지, 대장, 등. 이걸 보고 작성하면 돼요. 공부하는 방법은
토지는 세 가지가 서식화되어 있다는 거 알고 토지 대장 등을 보고 작성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 표시란에는 전용 면적 적게 돼 있고 대지 지분 적게 돼 있고 준공연도 그 다음에 용도, 구조, 방향 동그라미, 그리고 내진 설계, 내진 능력, 지진 견딜 능력, 그 다음에 입안 건축물 여부, 이거 이제 건축물 표시란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보고 작성하면 돼요? 그래, 건축물 밑에다 적으세요. 건축물 대장 등. 방향은 대장이 안 나오잖아요. 현장 조사가 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뭐요? 권리관계 아까 우리가 조사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건 공시된 권리 있고 등기부 기재사항 밑에다 적으세요. 등기사항 증명서. 이걸 보고 작성하면 돼요.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 작성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이 최근에 들어온 건데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기 민간임대주택 이런 거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권리관계란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뭘 보고 작성하느냐? 적으세요.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 이렇게 적으세요. 사이트입니다.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 적으세요. 또는 임대인에게 확인 이렇게 적으세요. 임대인에게 확인. 임대인 잘 알잖아요.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작성하면 돼요. 임대주택 정보체계 접속 이 사이트를 말하고 여기에서 임대인에게 확인 적어놨어요. 자, 권리관계 이렇게 등기부에 나온 권리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 왼쪽 옆에다 적어서 옆에다가 큰 제목 옆에다가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임대차 계약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매는 반드시 적어야 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이걸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뭘 보고 작성하느냐? 오른쪽 보세요. 지역 지구가 서식화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 있어요. 상한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옆으로 돼 있으니까 묶었어요? 그럼 이건 뭘 보고 작성해? 네, 그러면 틀려요. 시군 조례입니다. 시군 조례가 정한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적게 돼 있어요. 시군 조례. 시험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하고 그 밑으로 가면 지구 단위 계획,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위아래로 묶으세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하고 지구 단위 계획, 그 밖에 도시군 관리. 위아래로 묶었어요? 이건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적으세요.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해야지 서식하고 같이 공부가 되거든요. 따로따로 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 있잖아요. 지역지구랄지, 거기, 지역지구 있죠? 또 허가신고구역, 투기지역, 그 밖의 이용제한 거래규제, 나머지 것들이 있어 없어요? 이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적으세요. 나머지 것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하여튼, 여백에다 적어봐. 나머지 것들, 지역지구랄지, 투기지역이랄지, 허가신고구역이랄지, 그 밖의 이용제한 거래규제, 나머지 것들이 있어 없어요? 이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적었어요? 플러스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 이렇게 적었어요.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모두 다 나온 건 아니라 그랬죠. 나온 거면 나와.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것은 그걸 확인해 줬고 나오지 않는 것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뒤져봐서 적고 없으면 등 속에가 관련 법이 들어있어요. 관련 법. 이해됐어요? 예. 무조건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자,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까 내가 조사했죠? 그 도대주교판 외우라 그래서 다시 두 문제 동그라미 도대주교판.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왜 알아야 되냐면 일단 나중에 이거 비교할 때도 도대지급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워놓으세요. 입지조건. 그러면 이 벽수 도일에서 이게 도잖아요. 도. 이것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개공이 직접 조사를 했어요. 저거 4번 밑에다 개공이 직접 조사합니다. 현장 조사한다 이 말이야. 개공이 직접 조사 적으세요. 그럼 입지 조건도 기본 확인 사항이죠? 기본 확인 사항이요. 자, 그 다음에 개공이 직접 조사 적었어요? 그리고 도대주교판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경비실이 있냐 없냐, 입탁 관리냐, 자체 관리냐 이거 있죠? 이것도 개공이 직접 조사, 현장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가서 알아봐야 돼요. 개공이 직접 조사.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비선호시설 몇 킬로까지만 조사하면 돼요? 1km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도 개공이 직접 조사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건 세부가 아니라 기본이에요. 환경은 세부지만 비선호시설은 기본입니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 7번 제목이 뭐예요? 예정 금액이 아니라 등이잖아, 등. 예정 금액 등. 자, 그 밑에 적어요. 그럼 뭘 보고 작성해야 돼, 이거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렇게 적으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전 그렇게만 적어 놓으면 돼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오른쪽에 보면 예정 금액 적고, 개별 공시지가 적고, 공시 가격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예정 금액, 개별 공시가 공시 가격을 적게 돼 있다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가격들을 적어요. 그런데 그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 세 가지가 서식화 돼 있죠. 그러면 두 가지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 묶어보세요. 이런 거 묶어봐 여러분들은 능력에 따라서. 예정 금액 빼고 공시가 묶었어요? 뭐라고 적냐? 임대차 계약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매매는 반드시 적어야 되고 임대차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임대차 계약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세요. 임대차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취득시 부담을 조세 종류 세율 세 가지 서식화 돼 있죠. 취득세, 농어촌 지방세 세 가지 서식화 돼 있고 퍼센트 적게 돼 있잖아요. 세율 이걸 적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뭘 보고 하느냐? 그럼 뭘 보고 작성해야 되겠어요? 그 적어요. 8번 옆에 왼쪽 옆에다 적으면 되겠네. 자, 뭐라고 적느냐면 좀 지문이 긴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일단 이렇게 적어보세요. 아니면 오른쪽 옆으로 빼든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일단 적었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럼 어디가 세율이 나와요? 생각을 해봐. 세율 나온 거 그걸 보고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중개가 완성된 지방세법. 세법이가 취득세율.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이렇게 적으세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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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었어요?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죠. 그리고 하나 더 적어야 돼. 조세는 임대차 계약은 생략이 아니라 제외입니다. 제외. 임대차 계약은 제외. 이 말은 임대차 계약은 이거 적는다 안 적는다? 왜? 취득세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다 기본 확인 사항들이요. 기본 확인 사항. 그럼 세부 확인 사항. 자, 9번 실제 권리 관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공시 권리라 그랬죠? 세 가지 적으세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대차 이 세 가지. 주거용이니까 주택임대차입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대차 관련 사항 적고 적었어요? 미공시 권리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 있잖아요. 물건의 권리는 적으세요. 방금 적은 거 왼쪽 실제 권리 관계고 물건의 권리는 뭐냐면 적으세요.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이렇게 적으세요.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이 조각물 뭐 석등 뭐 이런 거.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그리고 정원수 등 이렇게 적으세요. 정원수 등.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또는 정원수 적었어요? 이런 것은 다 같은 란에 적게 돼 있어요. 권리하고 물건의 권리는 같은 란에 적게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 주거용이니까 주택임대차. 임차권은 뭐 상가에도, 상가 건물에도 임차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거용이니까 지금 주거용 하고 있잖아요. 주택임대차.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외부 시설물 상태는 그 큰 제목 외워야 돼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비, 연료,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시설물 있죠? 이거 다 내부 시설물 상태를 알아두시고, 소방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소방은 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 맺어보세요. 주거용 건축물 하기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합니다. 화재 경보기를 말해요. 화재 경보기인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근데 이것은 아파트는 안 적어요. 주택만. 오른쪽에 나와있어요. 적은 글씨. 오른쪽 적은 글씨 있어 없어? 거기에 쭉 읽어봐요. 주택만 적고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나왔어요. 몇 쪽 원하세요. 그것까지 공부해야 돼요. 소방은. 소방은 조금 깊게 공부합니다. 소방은 조금 더 깊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소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기재하고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일반 주택만. 자,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있고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동원은 진동이 잘 안 보이니까 일조량 소음 진동 이 세 가지 적는데 자 10번 11 12가 벽수 1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서 적어? 상태자료 요구죠? 상태자료 요구라고 적었어요.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예요. 상태자료 요구사항 세 가지 벽수 1 10번 11 12 상태자료 요구사항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보수 실비 개 있는데 보수 옆에 빈칸 있어요? 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 이렇게 적어서 거래 예정 금액에 대한 보수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 적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산출? 그럼 뭘 적어요? 계산 방법을 적는 거예요. 그럼 보수 계산 어떻게 해요? 요일 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서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적어 놓으면 돼요.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 산정하니까.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적었어요? 적었습니까? 근데 그 밑에 참고 표시 있죠? 그것도 중요해요. 읽어보세요. 주거용계 시도 조례잖아요. 근데 마지막 제좀 몇 적었어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말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인적상 매도인 매수 인적상 적게 돼 있죠. 그리고 매도인 매수는 서명 미시라 그랬어요. 또는이라 그랬어요. 또는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우리가 법에서 개공 소공은 또는이라고 배웠어요. 미시라고 배웠어요. 밑 동그라미 쳐서요. 자, 밑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개공 몇 명까지 들어있어요? 2명까지 있잖아요, 거기. 아니, 서식에. 그러면 4명이 공동중개하면 어떻게 해요? 별지 첨부해야 돼요. 만들어서 기재해야 돼요. 기본 서식은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4명, 5명이 공동으로 중개할 수 있잖아요. 별지 첨부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서식에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눈에 딱 익혀두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걸 공부하는데 대충 머릿속에 들어왔죠. 그리고 기본 확인사항이 뭐고 세부 확인사항이 뭐고 이거 공부하셔야 돼. 벽수 1, 미가 세부 확인사항이요. 미가 미공시 권리, 물건의 권리.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럼 내가 이야기한 것이 뒤에 그 작성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뒤에 작성 방법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걸 내가 이야기한 거라고. 그걸 이제 읽어보시면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걸 이제 그것까지 알아야지 문제가 풀려요. 됐죠?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확인 설명서는 우리가 특강할 때도 내가 문제는 안 풀었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풀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가 어떻게 나온가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거기 문제
확인 설명서 문제는 하나도 없네. 있나? 왜 없어? 없네, 여기. 아, 여기 2번 있네, 2번. 1번하고 2번이 기네.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봐드릴게요. 446, 1번 문제. 446페이지 보고 있어요? 확인 설명 작성 방법 문제네, 이것은. 작성 방법. 옳은 걸 골라라. 25에.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공 기본 확인 사항이다. 가까이 끊어보세요. 맞았어요? 맞죠? 미공식 권리는 세부지만 등기부에 나온 기본 확인 사항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어 있는 물건의 권리는 세부.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자, 그 다음에 2번. 검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기본 확인 사항 맞죠? 아니, 뭐, 맞아.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있으니까 뭐가 세부요? 어디가 기본이지? 맞았죠?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한다. 이거 맞아? 뭐요? 시군조례. 시도가 아니라 시군조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가까이 끊어보세요. 가까이 맞았어요? 벽수 일미에 들어있지 않죠? 기본입니다. 그리고 뒷짐은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이요, 완성되기 전후 예정 금액이요. 전후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앞뒤 다 틀렸죠? 통째로. 자, 취득 시 부담은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이 서식은 다 있어. 조세는 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용만 했지만 냈다 다 있고 맞고. 임대차 가격은 기재한다. 이게 맞아? 임대차는 제외입니다. 자, 보수는 법령에 정한 요율을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하에 결정하며 보수는 부가세 포함된 것으로 봐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내가 왜 풀었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는가? 방향 잡았어요?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이 뭐고 세부 확인사항이 뭐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리고 아까 작성 방법 알고 서식 조금 익혀놓으면 되겠죠? 이거 되게 쉬워요. 확인설명서 문제같이 쉬운 게 없어요. 안 어려워. 공부해놓으면 이거 진짜 쉬워. 나중에 봐봐. 7, 8월 되면 쉬워. 막 답이 탁탁 보여. 진짜요. 그러면 2번 한번 더 풀어봐. 2번. 입지조건 단독문제네. 답이 뭐다? 1번이죠. 도대지 교판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지 말라. 이건 단독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자료 요구라 그랬어요. 개공이 직접 조사. 그리고 세부요. 기본이에요. 기본. 막, 그거 봐. 벌써 다 됐. 얼마나 쉬워. 나중에 뭐 눈물이 펑펑 쏟아져. 무슨 눈물? 아, 그렇지. 그것까지 알면 이제 됐어. 이렇게 잘하는데. 그죠? 끝났어요. 자, 공부 방향 잡았어요? 예, 지금 못 풀어도 관계없어. 방향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주거용은 다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5, 6월 이후에 비교하면 돼. 비교하면 끝나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 푸는 너무 쉬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자, 그건 그렇고 451페이지 넘어갑니다. 내가 451페이지 중개활동은 그 내용 많지 않잖아요.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시험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1월 달에 강의하고 내가 3, 4월 달은 강의 안 할 거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 공부할 거 없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5, 6월 달, 7, 8월 달 문제풀이 할 때도 충분합니다. 자, 뒤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454페이지 3장 무슨 실무가 나와 있어요? 개별적 중개 실무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 들어가는데, 거기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거 들어갑니다.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보할게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개공이 등기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실무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전 등기 하라고 가르쳐는 줘야 돼요. 가르쳐는. 그래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맨 오른쪽 하는 공부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냐면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편무계약이라 그래요. 쌍무계약이요. 가장 대표적인 매매죠. 매매. 예,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 하라고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잔금 지급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자, 우리가 대부분 계약일로부터 배웠죠. 이것은 잔금 지급이래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때부터 며칠? 일에 이전 등기하라고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일방만이 효력을 부담한다. 이걸 편물하래요? 쌍물하래요? 편물. 증여가가 대표 증여.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60일?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이전 등기하라고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시점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밑쪽 보세요. 왼쪽, 맨 왼쪽 도표. 쌍무계약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이 말이 잔금 지급일을 말하는 계약일이 아니에요. 편문의 효력 발생일. 그때부터 며칠? 60일. 자, 나와 있어요? 자, 보존 등기 신청은 뭐 들어갈게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일단 건물을 신축을 했으면, 보존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존 등기 하고 나서 매매가 있으면 이전 등기 하라고 했죠. 자, 이거 건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계약 차결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계약을 했어요. 여건은 충분히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를 해줘야 돼. 이해됐어요? 예. 또 하나는 보존 등기를 할 여건이 충족이 안 돼서 먼저 계약을 했어요. 먼저 계약을 하고 나중에 보존 등기 할 여건이 충족됐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60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자, 그러면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다 며칠? 그러면 시점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시점을 잘 공부해 주면 돼요. 그 두 번째 칸 나와 있어요. 아주 너무 줄여버렸는데 너무 줄여버렸다. 신청 가능. 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도 안 하고 계약한 걸 말한 거예요. 신청할 수 있었으면 가능이란 말이 너무 줄여버렸어. 그래서 그러면 이때부터 60일 계약일로부터 나와 있어요? 근데 신청 불가능. 보존 등기 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먼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그 신청 가능일 그렇게 나왔네. 너무 줄여놨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해됐어요? 예. 시점. 이해됐어요? 좋았어요. 너무 심각하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는데 맨 오른쪽은 볼 필요 없고 정리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60일은 뭐 다 똑같으니까 이전이든 보전이든 신경 안 써도 되고 시점만 잘 짚어주세요. 뭐 단독 문제는 안 나오고 이거는 이제 하나 지문으로 떠요. 뭐 3번 지문에 이거 나올 수 있고 4번 지문. 자, 그 다음에 거민 들어갑니다. 거민 계약서 거민 나와 있어요? 자, 계약서 거민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거민이란 것은 계약서 원본에다가 뭘 받는 거요? 거민 도장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민 계약서는 언제 필요할까? 등기할 때 전부 서류입니다. 이전 등기할 때. 그러면 이제 거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은 거민 대상이 되는 경우고 오른쪽은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거민 대상이 되는 건 딱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몇 가지? 몇 가지? 일단 계약이면서 일단 뭐면서? 계약이면서 원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잊어보니까 또 하나가 소유권 이전이면서 또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아니 자주 잊어먹으니까 세 가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죠. 근데 이제 매매 같은 건 보통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고 필증이 나오니까 거민 안 봐도 되죠?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교환계약서. 또 무슨 계약서? 증여계약서. 그죠? 또 이제 계약과 관련된 게 뭐냐면 명의신탁해지약정서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계약서가 있습니다. 공유물. 공유물. 자, 명의신탁해지약정서하고 또 뭐가 있어요? 공유물 분할계약서가 있어요. 자, 이것도 검인 대상이 됩니까? 네, 계약과 관련되고 이전이니까. 그리고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가 있어요. 자, 이것은 검인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네,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검인 안 받아도 되는 건 이제 반대 해석. 계약 아닌 거 찾아봐. 판결 빼고. 판결만 빼고. 상소. 계약 아닌 거. 경매. 수용. 이런 것은 계약이다 아니다? 이렇게 취득할 때는 검인 안 받아. 검인 안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은 맞는데 이거 아닌 거 있죠. 소유권 이전이 아닌 거.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런 것은 왜 검인 안 받아?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은 맞는데 토지 건물이 아닌 것들 있죠. 임목 매매 계약서, 광업재단 매매 계약서, 공장재단 매매 계약서. 이건 왜 안 받아?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또 안 받아도 되는 게 뭐냐면, 좀 이따 배울 건데, 검인권자가 누구예요? 검인권자.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인권자거든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계약 당사자나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뭐 매도인이 국가랄지 매수인이 국가랄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검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아? 그렇죠. 자, 이건 검인 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의제되는 거 두 가지 있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이 나오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검인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허가구역에서 허가증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 뭘 받으면? 신고 필증. 매매계약은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의제되니까. 뭐가 되니까? 의제되니까 안 받아요.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밑줄 그어볼게요. 자, 어디까지 밑줄 그었냐면 454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거기 양가로 2번부터 봅니다. 1번은 개념 볼 필요 없고. 자, 2번 검인 계약서 제출, 검인 신청 의무, 계약 원인 동그라미.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그리고 토지 건축물 하나 더 적었어요.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원리. 자, 검인 받아야 할 것이 일단 계약 원인으로 해야 되고 소유권 뭐다? 이전이고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일단 계약을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기재된 계약서의 검인 신청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장고서 이임을 받는 자 검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한다. 등기소에 제출을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 검인 계약서 결국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뭐가 있어요? 검인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자, 이것은 뭐하고 비슷해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비슷하죠? 비교해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나온 거고 이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나온 거예요. 법 근거가 달라요. 근거 다른데 한번 봐볼게요.
그 당사자는 우리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은 계약 당사자. 이들 인적사항을 말한 거고 똑같아요. 표현만 다르지. 목적 부동산은 우리 중개사법 물건의 표시 똑같은 거고. 자, 계약 연월일 우리 법에서 계약일 있었죠? 똑같은 거고. 대금 및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까지 똑같죠? 근데 평가의 그 차이가 정산한 것을 미치고서 이것은 이제 거민계약서 나온 거고. 자, 5번도 체크하세요. 개공이 있을 때는 개공. 이거 중개사법에서는 개공이 필요적 기재사항 안 들어가죠? 이건 들어갑니다. 그 조건계약은 둘 다 있어요? 예, 거래계약서도 있고 거민계약서도 있습니다. 조건계약.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 한번 봐보세요. 몇 페이지가 나왔어요? 거래계약서가. 거래계약서가 200페이지 나왔네. 201페이지 나와 있어요. 201페이지 양가로 2번 맨 밑에 201페이지 양가로 2번 맨 밑에 있어요. 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나와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적어봐요. 그 제목.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에 나온다고. 근데 그 455페이지 거민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어느 법에서 나와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법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비슷하잖아요. 비교해서 공부해보세요. 그때 적어놔. 몇 페이지라고 적어놔? 201페이지라고 적어놓으세요. 비교 이렇게 해놓으세요. 거래계약서하고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사는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민 받으러 갈 때는 개공이 있으면 개공 인적사항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재했고 거민 받으러 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거래계약서하고 거민계약서 서식이 다른 게 아니고 거래계약서를 가지고 거민 받으러 갔잖아요. 거민 받으러 간 거잖아요.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개공 중개서면 개공 인적사항을 거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적고 가야 된다고. 거민계약서는 개공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리가 그거예요. 거민계약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래계약서를 가지고 거민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민 받으러 갈 때는 필요한 걸 더 적고 가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디귿 거민 대상 유무 있어요? 자, 거기 교환 증여계약서 나와 있죠? 여기 책판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분양권 이건 지우세요. 왜냐면 요즘은 분양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 안 들어가? 토지, 건물, 상가 건물, 주택 다 분양받죠? 최초 공급계약도 분양받아. 그러면 다 뭐요? 신고? 필증이 나오잖아요. 그럼 신고 필증 받으면 거민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워버리고 명의신탁 해지약정 공유물을 그거 받고 판결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임대차 지상권 저당권은 왜 거민 안 만들었어요? 소유권 아닌 게 아니고. 그럼 가등기 신청할 때는 거민 안 받아요? 그럼 왼쪽에다 적어. 번등기 신청할 때 받아요. 왼쪽 번등기 신청할 때 원인 증명 서면 계약서에다 범인 받는다고. 번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에다 거민 받는 거지 가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 거민 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상속, 경매, 공매, 수용, 시효치 등은 왜 거민 안 받아? 계약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임목, 광업 등 공장제도는 왜? 토지 건물이? 그리고 마지막 허가증, 신고필증, 교부는 왜 안 받아? 의제되니까. 의제 나와 있죠? 쉽다 어렵다. 자, 그쵸? 너무 쉬워.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하고. 자, 거민권자는 누구예요? 거민 해준 사람. 자, 부동산 소재지라 그랬어요.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러면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읍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장한테도 거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민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지에 거민권한을 이임을 했잖아요. 그 뜻을 관할 등기소장에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청은 누가요? 거민 신청. 신청권자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입니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럼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법무사도 될 수 있고 개공도 될 수 있어요. 개공. 근데 개공이 이임받아서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받아줄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밑줄 그어볼게요. 자, 신청자는 계약 당사 1인 동그라미 이임을 받는 자, 이임을 받는 자가 비의 변호사, 법무사, 개공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거민권자가 누구요? 첫째 줄.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장군수구청장 그 이임을 받는 자. 그럼 여기서 이임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읍면동장. 그리고 세 번째 밑줄 그으세요. 읍면동장이 권한 이임할 때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등기소장의 그 뜻을 뭐 한다? 통지 동그라미. 과거에 승인 그래갖고 틀렸어요. 시험 나왔거든요. 통지입니다. 알려만 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2번도 밑줄, B. 여러분들이 거민권자는 부동산 소재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요. 근데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걸 계약할 수도 있죠. 뭐 남양주에 있는 거, 구리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럼 각 시장군수구청장 쫓아다니면서 거민을 받아야 맞잖아요. 부동산 소재지니까. 그럼 불편하면 한 군데에서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두 번째 호단 신청하면 된다. 이걸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 뭐 안 바꿔도 되는데 그 밑에 적어 놓으세요.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원래는 부동산 소재 각각 쫓아다니면서 거민 받아야 맞아요. 근데 불편하면 한 군데에서 거민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거민 받으러 갈 때는 뭘 가지고 와야 되냐? 이걸 원본이라 그래요. 계약서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원본하고 사본 2통. 판결서는 뭐라 그래요? 정본하고 사본 2통을 제출하라. 이해됐습니까? 예. 자, TP 넘어가 보세요. 자, 그 B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니을도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자주 나와. 한 줄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이 거민 신청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민권자가 거민할 때 계약 실질적 내용 확인해요? 안 해요? 왜? 형식적 요건. 뭐 실질적 내용 어떻게 알겠어요? 공무원들이. 시장군수구청이 어차피 공무원 시켜서 할 건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 하자 없으면 거민 해준다 안 해준다? 네, 형식적 요건. 실질적 내용 그럼 틀려요. 시험 자주 나와요. 형식적 요건 진하게 동그라미. 진하게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 다음에 미음 읽어보세요. 세 줄. 자, 이건 뭐냐면 의리 물건을 사갖고 전매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먼저 체결된 계약서부터 거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줄에다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거민 받으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있죠. 먼저 체결된 부터 받아 나가야 되는데 이걸 위반하면 제재가 그 두 번째 거 있죠. 1년하고 3천.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니은 1년하고 3천이요. 중요한 것은 먼저 체결된 계약서 거민 받았는데 이 지문 밑줄 그었어요? 위반하면 니은에 1년하고 3천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전매. 자, 이거 거민 의무 위반하면 1년하고 3천 징역 벌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년하고 1억은 어떤 거요? 미등기 전매한 자. 그러면 전매한 자가 누구요? 을이잖아, 을. 여기서 이 사람은 3년하고 얼마? 1억. 3년하고 얼마? 1억. 3년하고 얼마? 1억. 3년하고 얼마? 1억. 3년하고 얼마? 3년하고 얼마? 아, 쉽다. 이해되셨어요? 저건 3년하고 1억이고 전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하고 3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거민까지 끝났어요. 이제 진도 곧 또 다 끝났네. 다음 주 한 주만 하면 끝나네.
다음 주 한 주 하면 끝나요. 5월 2일입니까? 5월 2일일 거예요. 다음 주까지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죠? 그럼 오늘 암기사항 하나 있었죠? 뭐? 도대주교판, 입지조건, 도대주교판. 이해되죠? 오늘의 암기사항 도대주교판이다. 입지조건.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